네. 다음 주 시장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6, 7월에 벌었던 게 있다면 오늘 이걸 지켜야 했었던 장인 것 같고 앞으로도 지켜야 하는 모드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옛날 우리 금요일장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화 좀 낼까요? 한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화 그죠? 좀 내면서 확 시작을 해보고 싶은.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그쵸. 되게 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왜 시장이 정부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대표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화낸다고 바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건너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쪽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항공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 이 종목에서는 상한가 종목이나 나왔더라.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시선이 다 이쪽으로 쏠린 건 맞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한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뭐 사야 돼, 뭐 해야 돼. 그럴 여력이 없고 지금 다 물렸어요. 지금 다 물렸는데 무슨 새롭게 또 우주항공 가가지고 뭘 찾아봅니까? 네. 네, 갑자기 또 욱하는 마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리 좋아서 사 뭐합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주식 금지법이에요. 이제 10억 이상 갖고 있지 말란 얘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주항공을 볼 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냐 아니면 산업 전반적인 요인들이냐. 산업 전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안고 그러면 우주항공주를 계속 봐도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스피어가 잘했다. 예, 스피어랑 스페이스X랑 손 잘 잡았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끈끈한 믿음이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여기 들어가는 특수학금이 니켈 함량이 53%인가 뭐 이렇게 돼서 관세에 또 적용이 안 된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쪽들도 메리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와서 혹시나 이제 그러면 우리 업체들도 미국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스페이스X 같은 회사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뭐 없나 하고 찾아보는 과정 정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쪽에 대해서 우주항공 섹터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과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인 그죠? 또 푸시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쪽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체크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시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는지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HVM 오늘 잘 간 거 그리고 짝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이 팔려가지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HVM 짝꿍, 네, 그런 쪽에서 깐부, 예, 이런 쪽에서 고급 단어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스피어에 그러니까 HVM이 스피어에 납품하면서 스피어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약간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특히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우리도 같이 공생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강하게 들어오더니 오늘까지 바로 또 상한가 들어가면서 모습은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로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마 스피어만 갈 것 같아요. 네. 이쪽들도 가다가 좀 이제 쳐질 것 같고 거기서 계속 스피어에 대한 부각들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종목만 본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또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이 회사는 어제 그렇게 실적 잘 발표해놓고 오늘은 다시 그냥 뭐 쉬어요. 100만 원 황제주 그러면서 오늘 AI가 그림 보니까 무슨 황제 관 쓰고 뒤에 한화 써 있고 좌주포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들도 막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밀립니다.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차익 매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고 방산도 끝나고 이제 쭉 밀릴 일만 남았느냐? 제가 보기엔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정도는 그래도 지금 부분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어느 정도 뒤집고 마련한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올해 천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네. 또 높게 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트릭 아이는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깐부. 그죠. 네, 깐부라기보다는 밑에 동생. 동생. 예. 네. 왜냐하면
대주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그리고 시너지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꾸준히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되면 계속 눈여겨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이 오늘은 그냥 계속해서 하락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스닥은 4%대 현재 밀려있는 구간, 코스피는 126포인트 내려가면서 3,118.80포인트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모두 일제히 팔아내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7월 한 달 동안 시장에 부담이 됐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친 만큼 이제는 후련하게 8월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웃음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오늘 증시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난히 우리가 더 오늘 밀렸던 이유, 우리만이 유일하게 밀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도 많이 이탈되는 가운데 증시는 하염없이 밀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3.8% 이상 밀리면서 3,1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더 커지면서 4% 정도 크게 밀리면서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800선에서 한참 멀어진 773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꺾이면서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던 환율도 1,400원대로 복귀한 점도 오늘 수급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7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은 무려 1조 원 이상 매물을 던졌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합쳐서도 굉장히 많은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들은 1조 6천억 원 정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2,4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개인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선물 쪽에서 기관은 오늘 1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한화오션이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래도 훑어봐야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지켰던 7만전자였는데 오늘 이탈하는 모습도 확인됐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3거래일 연속해서 올랐었는데 그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26만 원 그 밑에서 좀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짙게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트럼프의 약가 인하 서한 발송과 관련해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도 크게 속출하면서 7%가 넘게 급락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오늘은 크게 그걸 받아가지 못하면서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쉬어갔지만 미용기기 쪽도 우려와 함께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쪽은 이제 그 반대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금융이나 지주사 모두 할 것 없이 내려갔습니다. 다 같이 파란불을 강하게 켰고요. 조선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한화오션이 오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화그룹주가 나름 시장에서 선방하는 분위기였고요. 한화오션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산 쪽으로 가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려갔죠.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황제조 등극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오늘 5% 넘게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화시스템이 소폭이지만 올라가면서 마무리됐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을 벗어나서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하루 또 쉬어가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봉을 좀 기록했습니다. 셀사부터 해서 소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쪽도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워낙에 많이 밀려서인지 오늘은 나란히 1% 정도 약세로 끝이 났고요. 쭉쭉 이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주사 쪽의 낙폭도 컸었고요. 소비 음식료 안에서도 LG 생활건강의 실적에 대한 또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늘 7%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7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많은 관심이 몰리면서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대어조 대한조선이 84% 넘는 급등으로 그래도 성공적인 증시 데뷔했고요. 한화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눈에 띕니다.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냉동 김밥과 관련한 이슈 속에서 19%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인디에프, 일신석재 같은 대북 관련주 일부 종목들 소폭이지만 상승불 확인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대한조선, 한화오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풀무원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급락 나왔던 풍산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풀무원 체크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냉동김밥 쪽에서 미국 쪽에서 강자죠. 우양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젠텍이나 인성정보 오후장에서부터 계속 거래량 많이 실린 종목들이었습니다. JST나가 그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시세를 주도했었는데요. 오늘도 단연 압도적으로 9%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LK 삼양,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들 눈에 들어오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셔도 알테오젠 그리고 우양 보이는 가운데 인성정보 그리고 파마리서치, JST나 ABL 바이오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8월 1일, 8월에 이제 월봉의 오늘의 시작점인데요. 사실상 지금 원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1,400원, 그리고 달러 대비 엔화는 150엔 등등. 지금 환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지 과거에 힘들었었던 시장에 대한 그 냄새가 좀 납니다. 대표님, 이럴 때 뭘 봐야 할까 약간 좀 공포감도 느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그래도 살아남게 괜찮은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공략 섹터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NG 관련주. 네, 솔직히 이럴 때는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바다요? 예, 휴가나 가고 싶은 느낌이죠. 네, 그런데 네.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주식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LNG 쪽들은 이번에 하락할 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네. 쪽들은 계속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한 쪽들은 전력기기라든가 맞아요. 네, 이런 쪽들도 강하고 에너지 쪽들은 계속 챙길 분위기죠. 그래서 LNG 쪽들은 이번에 관세 협상을 보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자네. 맞아요. 예, 푹 하고 밀죠. 그것도 뭐 10년간 몇천억 달러씩 사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들은 그럼 사가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난방도 한계가 있죠. 그거 가지고 뭐 가스로 샤워도 할 수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화력발전 쪽으로 바꾼다라고 봤었을 때 거기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화들은 화력발전 쪽이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거기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프라 관련된 쪽들도 지금 LNG 터미널은 또 미국에서는 사가게 하려면은 수출 터미널을 더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프라 쪽들도 수혜가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관련된 쪽들 일단 공급 사이드 그리고 또 수요 사이드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 흐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요는 계속 또 커질 텐데 그걸 이제 연결시킬 과정들 화력 발전에 대한 모습들 체크해 보면서 일단 계속 또 하락시마다 준비는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를 또 봐주셨네요.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다라는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그런 LNG 관련한 그 수입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릴 때 보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바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S&T 에너지네요. 네. 실적 좋아서 이만큼 가다가 이번에 다 밀렸습니다. 네. 다는 아니고 상승한 거에 한 68.1% 정도까지 갭 지지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밀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에서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나오겠다라는 쪽들인데 딱 여기서 투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가 기관 쪽에서는 잘 못 들어오고 매도만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이 회사가 강점 있는 게 공냉식 열 교환기, 에어쿨러죠. 이쪽과 함께 베어레스 보일러 또 HRSG 쪽들 여전히 강점이 있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는 중동에서 수주한 부분 가지고 그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추가 수주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1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성장세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본다고 하게 되면요. 이 정도에서 한 지난 고점대 넘어가서 한 6만 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대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 에너지 탑픽으로서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략 하나 받아주시죠. 원택인데요. 13,430원. 이전까지 7월 22일에 고점을 만들고 현재 구간에서 좀 버티다가요. 오늘 좀 내려오는 구간이긴 한데 글쎄요. 사실 이쪽에 대한 업황이 계속 열려 있다면 네, 끌고 가도 될까요? 기회입니다. 네, 기회로 봐야.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다 놀라네요. 지금 이제. 기회라는 소리에 제가 심장이 뛰네요. 예. 예, 제 귀도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원택은 오늘 뭐 나왔던 얘기들 쪽에서 예. 외국인들한테 피부과 임의용 쪽으로 들어갔을 때 관세가 아니죠. 자꾸 관세가 위에 붙었어요. 예. 부가세 환급 안 부가세. 해준다. 예. 이런 쪽에서 세제 개편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솔직히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환급 안 받는 것 때문에 한국 와서 피부 미용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려가 반영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해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내린다.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역시 그래도 피부 미용 한국 쪽은 다 우리 앵커님 같으시다. 한국인들은 네, 이런 쪽을 바라보면서 네, 이미용도 화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야겠네요. 원택 제품도 열심히 써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간이 오히려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로 저희는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8월 시장에 대한 전략들 더 꼼꼼하게 레벨업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